네, 한 번 더 미래를 그려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오늘은 정규재 주필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개국 요즘, 축하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요즘 많이 바쁘시죠? 예, 뭐 신문사 일하는 게 늘 바쁘고요. 뭐 또 뭐 글쎄요, 뭐 늘 그렇습니다. 예, 최근에 그 비슷합니다. 2천만 명이 지금 시청자가 이게 돌파를 했다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정규제 TV를 3년 전이죠. 3년 전 2월 14일 날 만들었습니다. 네, 예. 한 2년 걸려서 이제 1,000만 명 돌파했고요. 이제 1년 조금 지나면서 이제 2천만 명을 돌파했기 때문에 요즘도 꾸준히 뭐 한 3만 명 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로 매일 들어와요. 한 1년 정도 뭐, 지나면 예. 이제 한 5천만도 충분히 돌파를 할 것 뭐 같은데. 그렇게 크게 가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늘 7월 달부터 네, 예. 정규제 뉴스라고 하는 체제로 좀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양물 위주로 정규제 TV라는 이름으로 교양물 위주로 방송을 하는데 네, 예. 7월 1일부터는 매일 2시간씩 월화수목금 해서 매일 2시간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글쎄 시간은 뭐 약간 유동적입니다만은 정규제 뉴스를 해서 소위 지금까지 우리가 TV에서 봐왔던 뉴스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알맹이가 없으며 거짓말에 가득 차 있거나 사실과 다르거나 한 소위 엉터리 뉴스를 들어왔는지를 국민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려고. 당연히 진짜 뉴스는 이런 것이다. 생방송으로 이제 진행을. 물론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생방송. 그 시간대에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바로 시청도 가능한 시스템으로. 인터넷도 하고요. 뭐 예, 예. 케이블 뉴스 같은 데 살리면 가져가도 좋고요. 또 기본적으로 모바일로 팔 겁니다. 최근에 이제 글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정규제 활동을 TV 하고 계시는데 또 이렇게 뭐 영상을 통해서 소통의 폭을 뭐 넓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신 계기가 있었습니까? 아마 아시다시피 제가 그 노무현 시절부터 이제 방송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하도 네. 답답해서 이제 많이 나가서 그게 아닙니다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KBS나 뭐 시사 심야 토론이나 뭐 100분 토론 이런 데 굉장히 많이 나갔습니다. 근데 결국 이 토론이라는 것은 시간이 제한돼 있고 그렇죠. 또 이 상대방들이 어거지를 쓰고 나오면 사실 이게 뭐 적절한 논리적 반박의 시간들이 잘 나질 않아요. 또 여러 사람이 출연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이제 말하자면 시간을 양해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늘 답답증을 느끼다가 좀 깊은 컨텐츠가 필요하겠다. 좀 깊이 있게 얘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겠다. 아니 이제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이제 3년 전에 정규제 TV를 시작을 한 거죠. 네. 근데 뭐 비교적 뭐 지금까지 2천만 뷰 물론 누적입니다만은 2천만 뷰 정도까지 왔으니까 매일 3만 명 정도씩 매일 이제 들어와서 많이들 봐주고 계시죠. 고마울 따름이고 또 그런 깊이 있는 분석과 해설이 그동안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들 중에 일부는 그나마 경제 갈등이 해소가 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저 나름대로의 보람 같은 것도 있죠. 예. 이제 북한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좀 예. 나눠보도록 하죠. 예. 작년 말이죠. 그 선생님께서 이게 그 북한 경제 글을, 좋아졌다고 제가 얘기했죠. 그렇죠. 북한 경제가 상당히 좋아졌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저희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이제 그 접경지대 중국과의 접경지대를 쭉 이제 취재를 하고 돌아와서 한 보고인데요. 물론 우리 정부 공식도 1 내지 2% 정도 성장한 것 같다라는 게 우리 정부 공식 발표이기도 합니다만 네. 현재서 느끼는 것이나 또는 통계 잡히지 않는 그런 것까지 합치면은 적어도 3 내지 5% 정도 북한 경제가 작년에 GDP가 성장한 것 같다는 보고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 실제로 이제 어떤 자료에도 보면 북한 경제 상당히 그 장마당을 중심으로 활기 있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워낙 이제 바닥이 낮기 때문에 조금만 활기 있게 돌아가도 적정한 GDP 성장률이 나오죠. 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북한 경제가 최근에 마사 얘기는 일단 들어갔고 네. 상당히 그래도 활기를 띠면서 돌아가고 있다 하는 점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네. 물론 김정은이 잘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북한 경제가 최근 2010년도부터 이제 개선이 됐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러면 북한 경제가 개선될 수 있었던 요인. 그 김정은이 이걸 아무것도 어떻게- 안 하니까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기본적으로 예. 말하자면 식량 배급이라든지 주요 물자의 배급을
포기했거든요. 물자의 배급을 공식적으로 포기하고 각자가 열심히 살아라. 네. 농민들도 농민들이 자기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전체 생산량 중에 분량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제 분야에 옛날 중국이 초창기 때 했던 것처럼 네. 도저히 이제 배급 제도가 유지가 안 되니까 각자 알아서 먹고 살아봐라 하고 말하자면 정부가 배급의 손길을 약간 뺀 거죠. 그 뺀 만큼 좋아진 겁니다. 김정은이 네. 자이든 타이든 간에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정은이가 글쎄요. 의도하지 그 않았지만 통제가 빠진 만큼 네. 이제 자유가 차고 들은 거지 자유를 준 것은 아니죠.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 통제가 느슨해진 만큼 자유가 밀고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평양이나 청진에 이제 부근에 큰 이제 재래시장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근데 이 재래시장들에 적어도 자기 매대를 가지고 물건을 팔겠다고 들어선 상인의 수, 매대의 수가 4,000개가 넘습니다. 굉장히 큰 시장들이 이제 불과 몇 년 사이에 나타나고 있죠. 임대료도 나름대로 등락하는 임대료가 만들어졌어요. 네, 예. 북한 당국은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간에 현실적으로 통제할 실력이 없었어이든 또는 말하자면 자유의 공간을 좀 허용하자고 하는 원칙에 의해서였건 간에 어떻든 시장의 자유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저히 배급 제도를 유지를 할 수 없어서 손을 뺀 만큼은 좋아지고 있는 거고 그 배급 제도가 포기된 틈을 타고 자유시장 경제, 아직은 체제적으로 자유시장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어떤 공백지대에 조금씩 이제 장마당이 생기는 겁니다. 이 장마당이 시장 경제와는 달라요. 장마당이 이제 말하자면 비법지대, 법이 통제하지 못하는 공간에 장마당 경제가 꽤 흘러가면서 그 나름대로 재생산들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디 중국에서 물건을 하나 갖고 와서 팔고 이런 것보다는 유사한 물건을 안에서도 좀 만들어서 팔아보려고 노력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주 미숙한 형태나마 이제 말하자면 개인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예. 개인 공장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은 벌써 한 10년 된 얘기입니다. 그렇죠. 성공한 분도 있고 실패한 분도 있고 뭐 여러 사례가 있다고 보고는 되고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그런 것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북한의 공적 통제가 줄어든 그 영역에 말하자면 사적 영역이 생기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네. 북한 경제 전체가 시장 경제 체제로 터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통제가 빠진 부분만큼만 제한적이지만 시장 경제가 돌아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네. 김정은의 통제 불능이 오히려 북한 경제를 살리고 있다. 있는 겁니다. 김정일일 때도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 장마당을 처음 만들었을 때 처음에는 통제를 했지만 장마당이 늘어나자마자 다시 통제하려고 하니까 통제를 못하는 상황이 됐고. 그런데 그것을 안에서, 예. 사실은 김정일이 때 체제가 바뀔 수 있는 또는 체제가 적어도 보다 부드러운 형태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를 남북 정상회담이니 뭐니 하면서 대북 지원이니 뭐니 하면서 다 무너뜨린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과 좀 연관이 되는데요. 그 선생님께서 그 전에 이제 성급한 퍼주기가 오히려 북한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 망가뜨리죠. 예.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의 그 전에 우리 정부의 어떤 대북 퍼주기라고 하는 게 북한 경제를 개선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주민들의 어떤 자립성을 훼손시키는 장마당이라도 들어설 공간을 다 없애버린 거죠. 지금도 이런다는 겁니다. 남쪽에서 물자가 대규모로 들어갔다. 그러면 예를 들어 쌀이 들어갔다. 어느 지역에서 풀잖아요. 풀어야 되는 그 지역에는 그 며칠 동안은 장마당 문을 닫는다는 겁니다. 그 푸는 게 먹혀야 되니까. 네. 그 며칠 동안 장마당 문을 닫아야죠. 그리고 또 아마 상인들도 장마당 물건을 닫고 싶어 할 거예요. 말하자면 중국에서 들어온 쌀하고 쌀을 지금 팔고 있는데 남쪽에서 공짜로 쌀이 왔다. 그럼 그 배급 기간 동안은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김대중 노무현 시절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퍼주었죠. 그 퍼주는 게 김정일 초기에 조금이라도 체제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차단해 버린 겁니다. 그 점점 더 중앙 배급을
연장시켜 준 강화시키는 거니까 방향으로 이렇게. 중앙에 배급이 연장되는 동안은 장마당이 서질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짓을 북도 어리석었지만 당시 남쪽의 집권자들도 정말 어리석은 환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네, 예. 그리고 어느 경우에나 이건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어떤 경우에나 원조를 통해서 그 사회가 제대로 살게 되었다는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상 원조나 구호 물자 덕분에 그 사회가 살게 되었다. 구호는 되죠. 예를 들어 지금 북한 주민이 뭐 예를 들어서 몇십만 명이 기아선상에서 그야말로 뭐 영양실조 상태다. 그때 우리가 쌀을 줌으로써 구호 활동은 할 수 있는데 네. 그런 구호 활동이라는 것이 그 사회를 점진적으로 변화시키거나 발전시킬 가능성은 제로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어떤 사람들은 경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참 모르는 사람들이 함부로 떠드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미국의 원조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바이브 하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었죠. 저도 어릴 때 뭐 학교 가서 미군이 주는 네. 분유 타서 먹고 네. 미군이 주는 옥수수 가루 빵 만들어서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참 호구지책을 하는 데는 굉장히 절대적인 지원이 되어서 고맙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아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제 전체가 말하자면 문명이 진보하고 그 사회가 어떻게든 동력으로 먹고 살게 되는 말하자면 자력으로 살아가느냐 못 살아가느냐는 문제하고 원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주민들이 어떻든 북한이라는 지역이 김정은이라고 하는 정말 참 처분이 없는 정권이 그 자유를 막고 있으니 문제인데 네. 어떻든 북한이 스스로 동력으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원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원조가 지금 북한 경제를 죽이고 있는 거죠. 네. 그나마 조금씩 자력으로 자생적으로 뭔가 이 싹이 트는 거를 한 번씩 원조가 들어갈 때마다 뭉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일이 때 완전히 뭉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짓들이 나온 거죠. 그 최근에요. 그 남북 간의 개성공단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예. 중국과 한국 간의 AIIB 그런 예. 문제도 있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문제 같은 경우는 지금 임금 인상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개성공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원래 우리가 경제 교류를 하는 것은 경제 교류를 하고 그렇게 되면 서로 간에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돼요. 소위 mutual interest가 성립이 됩니다. 네. 쌍방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되면 소위 그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적대시할 수 없는 평화의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애들은 그것을 인질로 삼았죠. 그렇죠. 인질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조그만 시름실은 이제 폐쇄하는 것이 옳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안에 이제 북한 근로자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예. 북한 근로자들이 제한된 범위긴 하지만 그 개성공단을 통해서 외부의 소식을 조금이라도 듣고 알게 생활적으로- 될까요?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아. 않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북한 체제가 극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마취시키는 일종의 그 뇌물 비슷한 구실을 할 가능성도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요구 조건이라면 어떤 경우에든 임금이든 뭐든 요구 조건은 그 근로자들이 스스로 임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네. 지금 우리가 임금을 주지만 북한에 주거든요. 정권에 주니까 정권에서 그중에 3분의 1만 근로자들에게 주는 거 아니에요. 전액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임금이라는 것도 북한 정부가 주는 거로 되어 있어요. 네. 그 근로자들도 정부 공산당 뭐 북한 노동당에 뭐 백이라도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런 식의 공단이고 뭐 심심하면 그 공단 폐쇄 협박이나 하고 이런 관계는 썩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훈육이 있어야 됩니다. 네. 분명한 훈육이 있고 난 다음에 북한이 그 훈육 또는 요구 조건을 명확하게 이행할 의사가 있을 때 한해서 뭐 협상이든가 뭐 조업 재개 같은 게 있는 거지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는 제 생각이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 지원이 나가거나 할 네. 때는 반드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그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이행해 갈 수 있는 요구 조건을
우리가 내야 되죠. 네. 그 AIIB도 마찬가지였어요. AIIB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중국이 올마이트해서는 안 되겠다. 그럼 중국의 AIIB 이사회에서 중국의 의사결정권을 낮추라. 말하자면 지분율을 낮추라. 라고 이제 우리는 요구했고 또 어느 정도는 약속을 받았죠. 그래서 중국이 적어도 어떤 의사결정에 대해서 다수결로 가지 말하자면 올마이티한 거부권 이런 걸 갖지 않겠다고 중국이 약속을 한 거죠. 네.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AIIB 같은 것은 중국 측이 그걸 한다는 게 웃기지만 웃기는 이유는 중국은 아직도 ADB의 원조를 받는 나라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직 원조를 받고 있는 주제에 그럼 제가 원조를 주도하면- 주겠다고 또 뭐를 만든다는 게 사실은 코미디오 넌센스지만 어떻든 현실에서 그런 게 돌아가는 과정이고 중국이 그 과정에서 그래도 좀 배우고 있을 것이다. 고 우리는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런 점에서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번은 뭐 통일 이야기를 잠깐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사전 뭐 질문을 드렸을 때 통일은 해방이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예. 예, 들었는데요. 그 해방이죠. 예, 북한 지역의 주민들을 해방하는 거죠. 예. 북한은 남과 북이 대립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할 만한 그 주체가 아닙니다. 북한은 2차 대전 이후 신생 독립국들 중에 많은 나라가 과거의 체제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민주주의와 자주시장 경제에 의한 근대 국가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대부분 전통 국가로 돌아간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해방이 된 이후에 소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근대 국가로 거듭난 거고 예. 북한은 그저 이시왕조를 김씨왕조로 바꾸고 조선 후기로 그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저 나라는 아직 해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를 참칭하고 있을 뿐이지 근대 국가로 말하자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근대 국가로 거듭난 게 아니고 이시왕조를 김씨로 대체해서 그대로 봉건 국가로 돌아가 있는 상태죠. 근대화되기 전의 국가. 근대화가 되기 전 단계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국가예요. 문명 수준이 그러면 상당히 낮은 거죠. 낮은 수준. 그거는 예. 북한 헌법을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예. 북한 헌법을 읽어보면요. 북한 헌법은 주기도문하고 혹시 교회 다니세요? 네, 교회는 다니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이라고 아시죠? 예, 예. 주기도문에 주님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네, 그건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요. 예. 돌아가서 한번 세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런데 북한의 헌법 전문을 보면 김일성이라는 말이 13번이 나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도 아니에요. 스스로 그 국가의 헌법에 국가 법률 체계의 가장 모범이 되는 헌법에 김일성이 만든 국가고 김일성의 국가고 김일성의 영도에 따라 어떻게 되고 하는 게 김일성이라는 말이 13번이 나오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김일성의 국가이지 근대 국가가 아니에요. 네, 예. 그러니까 근대 국가, 우리가 말하는 근대 국가라는 건 종교와 정치가 구분되어 있고 예. 뭐 말하자면 민주주의는 정권 교체 가능성이 있고 저 나라는 전혀 그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남과 북이 뭐 대치해 있다 이런 단어 자체가 굉장히 모욕적이라고 생각해요. 저거는 대한민국의 상대 개념으로서 성립할 수 있는 국가가 아닌 겁니다. 저 나라는 네. 어떤 전봉건적 지배 집단이 만들어져서 한때는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한때는 주체 사상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은 그저 반미 투쟁하는 거 또는 뭐 남쪽에 대한 어떤 적화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거 전략 개념 외에는 국가 지표나 국가 이념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죠. 저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시스템은 자기들 말대로 성군 정치 아니에요? 네, 예. 그럼 자기들은 그저 폭력에 의해서 국가가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자기들 말로 성군 정치라고 표현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국가임을 스스로 선언한 국가. 그런 국가를 우리는 국가라고 인정하기 어렵죠. 그래서 통일은 그거는 뭐 깡패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깡패들이 금 꺼놓고 이건 우리 관리 지역이다라고 선언하면 그 조폭 국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죠. 예. 그 내용에 보면은요, 그 통일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한 게 가짜를 조심해라. 뭐 이런 말씀도. 그 평화통일 주장하는 가짜들이 있잖아요. 네. 또 무슨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아니 무슨 남북 간에 예. 뭐 이념 뭐 연방이 어떻고 뭐 그러니까 연방 이런 게 성립이 될 수 있는 상대 국가가 아니에요. 저 나라는 무슨 중국만 하더라도 정권이 바뀌잖아요. 공산당이 일당 독재를 할 망정 나름대로 공산당 내에서는 말하자면 인적으로 지배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장치를 말하자면 법에 의한 지배라는 장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저 북한은 기본적으로 1인 국가입니다. 만약에요, 그 그러니까 1인 무슨 연방제니 뭐니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대 환경이 국가가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뭐 지금 현재 이제 정권을 잡고 있는 김정은이 무너진다. 예. 무너지면 바로 이제 통일로 갈 수도 있지만 그 무너진 상태에서 북한이라고는 국가가 유지될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이제 없다고 보십니까? 우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어떻게 무너지느냐에 따라 달린 네. 거고요. 누군가 주도 세력이 있어서 김정은을 해치웠다. 쿠데타가 났다. 뭐 이런 상황이면 그게 이제 어떤 임시적인 어떤 행정기구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네. 만약 그런 경우에 뭐 그런 이야기는 않겠지만 지금 평화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근데 김정은이 무너진 이후에 일정한 공존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통일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올 수도 있죠. 그건 말장난이죠. 그 공존이 안 됩니다. 예, 예. 어떻게 공존이 되겠어요? 굶주린 북한 주민들이 휴전선으로 월경하는 데서 총으로 쏠 겁니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하기 힘들죠. 불가능하죠. 예. 예를 들어서 북한 정권이 무너졌고 북한 주민들이 남조선에 어떻든 내려가면 먹고는 살 수 있다. 그래서 남부여대에서 휴전선으로 걸어 내려오는데 그걸 어떻게 막을 거예요? 못 막죠. 그러니까 그거는 말로서는 가능한 개념적으로는 그럴듯한 얘기인데 큰 혼란이 터지겠죠. 그 혼란을 이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혼란을 어떻게 수습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그쪽에 무슨 유사정권도 네. 다만 이제 수단적으로 성립할지는 모르겠지만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치자 그건 뭐 우리 남쪽에서 어느 누구라도 주장할 수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좀 순진한 생각이다. 그게 성립되지 않는다. 터지면 네, 예. 어떻게 성립되겠는가. 떼목이라도 끌고 황해도로 뛸 텐데 황해로 그 막아지겠어요? 그렇죠. 못 막아지는 거죠. 그 누가 가서 성호였다 그러면 다 타고 오는 거죠. 통일 비용이 그러면 사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떤 경우에도 통일 비용도 들고요. 또 통일이 되면 말하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비전이 서거든요. 새로운 비전이 서고 그렇게 되면 국민적 에너지가 결집이 될 겁니다. 그래서 통일 비용을 충분히 상쇄하는 새로운 비전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지금 상태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관하고 미래가 없고 이렇게 보이지만 통일이 되고 나면 뭔가 새로운 차원의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우리가 계기를 가질 수 있는 거다. 그렇게 되면 새로운 에너지가 결집이 된다. 그래서 저는 뭐 통일 비용 때문에 뭐 이게 통일을 걱정하는 건 그건 뭐 난센스라고 기후에 해당된다 이렇게. 그건 좌빨들이 아마 앞으로 많이 떠들 거예요. 네. 좌빨들이 국민들 겁주기 위해서. 네. 좌빨들이 주장해 왔던 통일은 통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그 가짜 통일론자라고 하는 게 걔들이 입만 열면 자기들이 통일 세력인 것처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걔들은 김정은과 김정일 체제를 온전시키자는 세력들이에요. 그 김정일과 김일성을 온전하게 유지하자는 세력을 우리가 또 어떻게 통일 세력이라고 그렇죠. 이름 붙이나요? 네. 만일에 100% 걔들 주장이 옳다고 하더라도 그는 뭐 통일 세력이 아니고 글쎄요. 뭐 북한 정권 온전 세력, 지지 세력 뭐 이렇게 부르는 게 적당한 호칭이지. 그 사람들에게 통일이라는 말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 아까 통일을 제일 싫어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제일 싫어하죠. 그 사람들은 통일이라는 말을 옛날에 많이 썼죠. 그 지금은 통일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고 연방제라는 말도 지금 그 사람들이 연방제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그나마의 허울도 이제 다 폐기되었잖아요. 네. 북한은 1인에 의한 1인 지배체제라는 것이 이제는 확고해졌기 때문에 그런 제도하고 대한민국이라는 제도하고가 연방을 만들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어떤 일치점이나 공동성이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외형상으로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라고 떠들 때는 조선이라는 실체도 있고 말하자면 인민이라고 하는 우리는 국민이라고 부르지만 물론 국민과 인민은 엄밀하게는 다릅니다만 그저 총체적으로 길거리 다니는 모든 이 나라 사람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얽어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인민도 있고 국민도 있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은 사실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든 외형상 민주주의라고 하는 껍데기라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도 겹치는 요소들이 있죠. 그럼 엉성하게나마 우리가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뭔가 얼개라도 만들어 보자는 시도는 되지만 네. 이미 그 모든 것이 저쪽에서는 다 백일화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오로지 1인에 의한 1인을 위한 국가이므로 저런 국가하고 멀쩡한 대한민국이 연방적 수준의 무슨 약속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약속이죠. 네. 그거는 성립 불가능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통일 시대를 만들어가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지 선생님께서. 중요하죠. 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북한에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들어가건 예를 들어서 남쪽에서 올라가건 나중에 밝혀지고 나면 말하자면 통일의 그날이 오면 백일하에 드러날 겁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그 단파 라디오를 고치고 해서 많이 듣고 있다고 봐야죠. 네. 많이 듣고 있다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이것은 마치 메아리 없는 뭔가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은 나중에 밝혀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래서 나중에 통일되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반응이 좀 뜨뜻미지근하다든가 또는 누가 얼마나 청취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른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는 스스로 과소평가할 일은 전혀 아니죠. 열심히 해나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네, 한국경제 정규재 주필님과 통일공감 두 번째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한반도 통일은 해방이다. 통일의 대상을 명확히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통일공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